안녕하세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해보는 거는 처음이라 좀 어색하기는 한데 오늘은 제가 제 일상 브이로그가 아니라 공시생 시절부터 지금 3년차 공무원이 되기까지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시 공부를 시작을 해서 2019년 4월에 있었던 국가직 9급 공개 채용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지원했던 직렬은 우정사업본부 경기 남부 지역 그쪽으로 지원을 했고요. 영어에 대한 기본기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과목들은 완전히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3개월 정도의 수험 기간을 거쳐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내가 제일 공부가 잘 되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그리고 내가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장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그런 관리 감독, 감시 하에 이렇게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난 자율적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주신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공부가 잘 되는 시간대가 언젠지 찾기 위해서 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무조건 공시 공부 합격하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야 된다. 아침에 어쨌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어가지고 정말 새벽 6시 막 그때도 한번 일어나서 공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누구는 또 낮잠을 한번 자고 일어나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도 들어가지고 낮잠을 자보려고 시도도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는 다 저한테 정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저희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은 저는 일단 아침에 너무 무리해서 일어나지 않고 한 9시쯤? 그렇게 일어나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낮잠은 따로 자지 않았습니다. 낮잠은 따로 자지 않았고 저는 한 12시쯤 이제 취침을 했는데요. 그것도 또 가끔 왜 공부하다 보면 막 삘 받을 때 있잖아요, 저녁에. 그러면은 저는 그냥 쭉 그 이어서 공부를 했어요. 뭐 새벽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내가 그렇게 삘 받은 날에는 그냥 쭉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날 뭐 1시간, 2시간 늦게 일어나면 되죠. 네, 그래서 뭐 세븐일레븐 공부법도 있고 유명한 공부법, 좋은 공부법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나한테 안 맞으면은 아무 쓸모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시간대를 잘 찾아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공부법들을 따라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잘 맞는 거 내가 찾아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시 시험이 오전에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한 시험 보기 한 달 전 정도부터는 그 리듬에 맞춰서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굳이 뭐 공부하는 그 수험 기간 내내 그걸 위해서 막 나는 오전에 일어나는 게 안 맞는 사람인데도 꾸역꾸역 오전에 일어나서 막 졸면서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독서실은 딱 한 번 가보고 가지 않았고요. 도서관은 종종 갔었고 제가 제일 많이 공부를 했던 장소는 바로 카페였어요. 제가 카페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들 야, 카페에서 공부가 돼? 그게 집중이 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저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정말 잘 맞는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시 공부할 때도 카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독서실은 오히려 저는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맞았고 카페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료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공부하러 왔지만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카페 오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도 좀 이렇게 구경하고, 나도 얼른 합격해서 그냥 저 사람들처럼 카페 와서 여행 계획이나 짜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좀 질리지 않게, 지치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카페에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나한테 잘 맞는 공부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들 독서실 간다, 다들 도서관 간다라고 해서 거기에 꼭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노량진에서 학원을 다닐까 아니면 집에서 인강을 들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노량진에 가서 실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오로지 인강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통제 없이도 자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지 이거를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강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시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 습관이 배어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노량진에 가서 실강을 듣는 것보다 인강으로 혼자 공부를 하시는 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신체적인 에너지로 봤을 때도 훨씬 효율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년 3개월 정도의 수험 기간을 거쳐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초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합격을 하고 대학이 한 학기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학업을 위해서 6개월 정도 임용유예를 하게 돼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기가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제 인생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다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냥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6개월이 끝나고 2019년 1월 1일자로 저는 발령을 받게 됩니다. 저는 다행히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제 동기들의 경우를 봐도 연고지 고려를 꽤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일을 배우고요. 제 사수분이 질병휴직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편 담당을 맡게 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어떻게 일을 했나 싶어요. 아무 문제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일을 하고요. 저는 연수원을 가게 됩니다. 다른 직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뭐 실무 수습을 하거나 임용이 돼서 일을 한두 달 정도 하다가 연수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 역시 그런 케이스였고 연수원 교육과정은 총 5주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정공무원 연수원은 진짜 천국이에요. 밥도 제 기준에는 되게 맛있었고요. 뭐 볼링 칠 수 있는 곳도 있고 무료로. 그리고 솔직히 교육 과정이 뭐 그렇게 빡세지 않아가지고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진짜 연수원 시절에 공부 되게 안 했거든요. 공부 거의 1도 안 하고 놀기만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맨날 막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놀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5주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연수원을 끝으로 본격적으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막 공무원증도 나오고 하니까 되게 나 스스로도 내가 진짜 이제 공무원이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왜 처음 취업을 하면은 한창 그 뽕에 차오르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때가 딱 그 시기여가지고 자신감이랑 자존감이 진짜 엄청 높아져요. 근데 이런 행복감, 이런 초심, 이런 거는 오래 가질 않죠. 일단 처음에 몇 달은 업무에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좀 그 인수인계가 이렇게 제대로 딱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왜 되게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거를 물어볼 수 있는 사수가 내 옆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거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내가 그냥 그 업무의 담당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 업무에 대해 좀 잘 아시는 고객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앞에 앉아있는 직원보다 업무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굴욕적이죠. 그 고객님은 얼마나 그 앞에 앉아있는 직원을, 저를 한심하게 보시겠어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막 잘 해내고 싶고 잘 해내서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게 현업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창구에 앉아버리니까 처음 몇 달간은 좀 요런 자신에 대한 무능함 이런 거를 느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2년 버티다 보면은 웬만한 업무에는 다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쯤엔 일명 일택이라는 게 오게 되죠. 뭐 다른 대부분의 일들도 그렇겠지만 일이라는 게 막 매일매일이 색다르고 발전적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또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열심히 하지 않아도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월급이 오르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승진을 합니다. 이런 안정감이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점인가 동시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안정감에 빠져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버리기가 쉽거든요. 저 역시 지금 3년 차로 일을 하면서도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그냥 밥 먹고 뭐 TV 보고 누워서 쉬면서 핸드폰 보다가 잠들고 그러다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의 생활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적인 거 외에도 뭔가 내 삶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측면에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배워나가야 할 게 훨씬 더 많은 겨우 3년차 공무원이지만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면서 한 번 더 좀 초심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족했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